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콜마 기술원에 근무하고 있고요. 부원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는 제약, 화장품, 식품 세 가지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저는 이제 화장품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 계시고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 제조사, 브랜드, 유통사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있죠. 거기서 이제 제조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저희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고객분들에게 기술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창사 이래로 마케팅에 관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사일처방, 그리고 고객 정보 보호 원칙, 그리고 기술 독립의 원칙,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자, 수많은 고객이 있는데 콜마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얼마 없을 텐데 어떻게 일사일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국콜마는 국내 화장품 업계 최초의 ODM 기업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품질 수준을 바탕으로 저희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출하해서 관리 기획까지 체계적인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 이제 약 2,250여 개의 저희 고객사가 있으시고요. 그 중에는 1인 브랜드도 계시고 굉장히 4명, 5명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 성장하셔서 지금 아시는 디리티라라든지 아누아라든지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저희는 이제 잘하시는 연구원도 굉장히 많은 로레알, 시세이도, 랑콤 이런 브랜드들과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희 사실은 거의 이제 화장품에 관해서는 전 세계 모든 정보가 저희에게 모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고객 정보를 보호하면서 이 정보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가공을 하고 다시 고객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2년 기준 매출이 2,702조 7,124억 원의 매출을 하고 있고요. R&D 매출은 이 중에 R&D는 저희가 매출의 5%를 매년 꾸준히 R&D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약 2,3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에는 약 한 3,000건 이상의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고객분들이 글로벌 또는 국내든 해외든 가셔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제품을 냈는데 조금 있다가 제품이 좀 뜨려고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제품이 나와요. 그건 어떻게 막냐? 그거는 바로 지적재산권으로 막습니다. 이 풍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우리 고객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하실 수 있는 기반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죠. 저희 콜마의 글로벌 사업 현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국에 진출을 했었고 지금 이제 USA 그리고 캐나다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제 글로벌 세일링 이제 아마존 글로벌 세일링 컨퍼런스 오신 분들은 주로 이제 타겟을 미국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미국과 캐나다에 대한 그런 사업을 굉장히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역량을 굉장히 한 5년 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트렌드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 어떤 트렌드를 지금 사실은 이제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트렌드를 많이 알고 계시고 이따가도 이제 트렌드 많이 광고를 교육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화장품 트렌드를 말하는 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금 얘기하면 한 30분 가지고는 택도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케팅 영역 그리고 기술 개발 영역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상상의 영역을 가지고 트렌드를 만들어내는데 그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트렌드 경향을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어떤 트렌드가 있느냐. 첫 번째 특히 이제 이게 미국의 트렌드인데
미국에 보시면 주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리얼 뷰티, 리얼 클린.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예전에 이제 그 그린워싱 이슈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린워싱 이슈가 많았고 요즘에는 이제 투자도 ESG가 되는 그런 소재들 그리고 그런 경영을 하는 브랜드들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리얼 뷰티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세프라가 이걸 들고 나와서 굉장히 액티브도 그렇고 유해 성분이라든지 이슈 성분들이 없는 그런 뷰티들을 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미국의 트렌드 자체는 사실은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세프라 트렌드와 넌 세프라 트렌드. 그래서 클린 뷰티도 두 가지 트렌드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타이트한 트렌드 그리고 덜 타이트하지만 효율이 좋고 사용감이 좋은 그런 클린 뷰티의 트렌드 두 가지를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액티브를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케미스트라는 브랜드 혹시 아시나요? 그 액티브들을 과량 넣어서 쓰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소비자들이 요즘 이제 이런 트렌드들이에요. 발랐을 때 바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트렌드들을 요구를 하시죠. 근데 단점으로 그 상대편엔 뭐가 있냐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중국 화장품들이 바로 발라서 하얘지는 화장품들이 나왔었어요. 그런 제품들을 왜 요즘엔 안 하냐? 당연히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수은 화장품 쓰고 이슈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액티브를 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효능이 있대. 의약품 수준의 효능이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의약품을 사면 뭐가 있어요? 부작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효능은 있대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트렌드에 매칭되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감성 케어.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런 그 뉴로 코스메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적습니다. 우리나라 동남아는 트렌드가 사실은 액티브 뷰를 보는 관점에서 효능을 많이 넣고 그냥 레티놀이라든지 이런 걸 써서 효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트렌드들을 이제 동남아 관점이나 중국 관점이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이제 미국 트렌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유럽들은 이 감성적인 영역의 그런 제품, 소재 이런 것들 기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글로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액티브 뷰 그리고 사이케어 이런 것들 그리고 클린 뷰티에 대한 리얼 연구들을 지금 같이 하고 있죠. 사실 이제 좀 뜯어보면 리얼 그린 뷰티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제 그 그린워싱 이슈가 굉장히 많아졌죠. 이게 사실은 패션 트렌드에서 패션에 지금 오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클린 뷰티를 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전성분만 좀 만들고 실제로는 액티브는 좀 문제가 있는 성분들을 쓰고 그리고 수출하다 보면 어떤 타르색소라든지 아니면 그 에틸렌 글라이콜 성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특히나 이제 에틸렌 글라이콜 이슈 같은 경우들은 좀 어려운 말을 좀 써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연구원 출신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식품 쪽에서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이 화장품 쪽으로 트렌드가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트렌드들은 뭐냐면 그 그린워싱으로부터 지구를 좀 지키고 실제로는 이런 거죠. 내가 실제로 이 제품을 사면서 그리고 기후 변화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내가 디펜스를 하면서 좀 더 윤리적인 소비를 하고자 하는 트렌드들이 미국 소비자들 특히 이제 유럽 소비자들, 미국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게 있냐면 좋은데 이런 것들을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잖아요. 또 사용감도 예전에 우리 유기농 화장품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기농 화장품 하면 사용감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의 트렌드는 어떻게 가냐면 자 클린 뷰티를 하면서 사용감도 좋고 가격도 싸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고기준의 클린 뷰티를 하는 것과 그 기준은 아니지만 그런 그 유해 성분이 있다고 알려진 원료들 성분들을 쓰지만 거기에서 그런 유해 성분들이 완전히 클린하게 제거한 그런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미국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대표적으로 굉장히 세프라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가성비가 있는 시장 이렇게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리얼 그린
뷰티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non-separate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액티브에 대한 관점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이제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똑똑해졌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얘기를 하면 소비자가 오히려 더 잘 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도 이제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다 보면 브랜드분이 오셔서 이 성분을 넣어주세요. 이 성분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하죠. 왜? 근데 고객은 왜? 소비자가 원하니까, 잘 팔리니까. 예. 아까 이제 브랜드를 보셨죠? 브랜드들을 보셨는데 보통 이제 요즘 뜨는 성분들이 레티놀이라든지, 그죠? 예, 달팽이점액 뭐 이런 것들. 주로 이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소비자들은 이런 걸 원해요. 왜 그렇게 요구하느냐면 소비자는 반드시 뭐를 원해? 발랐을 때 바로 변화가 있는 걸 원합니다. 브랜드도 그거를 세일즈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런 액티브에 관련된 이런 기술 트렌드들이 많고, 그거를 우리 연구원들은 그걸 백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 이제 중국 영향도 있습니다만, 광고를 할 때, 표시 광고를 할 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시 광고를 할 때 이게 효능이 있다 없다를 임상기관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주기를 원해요. 이거는 소비자들을 안심시켜 주는 거죠. 설득을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건 내가 발라서 느껴야 되는 건데, 자, 그거를 느끼기에는 시간이 걸리니 공인인증기관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효능 성분을 많이 넣어야 되겠다. 자,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작용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케어할 거냐? 이게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겁니다. 감성적인 케어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이게 바쁜 일상에서 이제 발생되는 이런 스트레스 케어, 이런 릴렉스, 이 뉴로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죠. 신체 사이클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미국이 이제 뉴로사이언스가 사실 테슬라에서 생체 칩을 심는 연구도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트렌드에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표현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냥 느꼈을 때 좋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느낌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트렌드들이 있으니 이런 트렌드를 대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러면 요즘에 브랜드 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브랜드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향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 스트레스라든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비주얼에서 느낄 수 없는 건데, 감성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냐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1990년에 그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스킨케어, 메이크업 두 가지 영역에서 출발을 했고, 그리고 퍼스널 케어 출발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출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을 때 왔던 영역이 뭐였냐면 사실 이겁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의 철학은 뭐냐면 우리의 소비자가 발랐을 때 효능을 느끼는 이런 화장품을 만들자. 절대 가격과 타협을 해서 포뮬러 가격을 싸게 만들지 말자 라는 거였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피부에 약물을 잘 전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많이, 고농도로 농축해서 넣어야죠. 피부가 충분히 효능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농도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레티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라이코펜이라든지 폴리페놀이라든지 이런 효능 성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 산소랑 접촉을 하면, 물이랑 접촉을 하면 굉장히 쉽게 효과가 떨어진다, 효능을 잃는다, 그리고 컬러의 변색. 요새 사실은 그 글로벌 회사의 대형 글로벌 회사들의 제품, 저희가 이제 느꼈던 거는 뭐냐면 대형 글로벌 회사 제품들은 변색이 있거나 약간 분리가 있어도
소비자들이 클레임을 걸지 않아요. 근데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브랜드에서 클레임이 약간 변색이나 뭐 변치라든지 뭐 이물이 조금 있으면 바로 클레임을 걸죠. 이런 이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많은 양을 넣는데 많이 못 넣는 이유가 제형 안정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는 이런 기술들은 이렇습니다. 액티브를 고함량을 넣고 안정화시키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글로벌 모사랑 일도 하고 있는데 그들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액티브를 안정화시키는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나노 사이즈의 월에 집어넣는 기술을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비주얼라이징한 것도 있고 비주얼라이징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나노 리포좀이 있고 매크로 리포좀이 있고 보이는 리포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에 전달되는 기술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1세대는 그냥 단순히 캡슐레이션에서 집어넣는 거, 2세대는 그게 잘 전달되도록 사이즈를 미리포하는 거, 3세대, 4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요즘에는 이제 표적 지향 기술을 지향을 합니다. 그러면 백신 같은 거 아시죠? 백신 같이 단백질을 달아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에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전달하는 그런 기술을까지 버전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 스킵이 됐는데 최근에는 이 약물 전달 캡슐의 종류에는 사실은 비주얼라이징이 있고 넌 비주얼라이징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니스프리의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캡슐 에센스 중에 하나가 캡슐이 들어있는 에센스예요. 사실은 그런 비주얼라이징 캡슐들은 한 10년, 5년 전부터 계속 저희는 계속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캡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왁스로 만들어주는 그리고 뭐 어떤 거는 이제 폴리머로 만들어주는 이런 캡슐레이션 기술도 있고 다양하게 이런 액티브를 안정하는 캡슐을 비주얼화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미지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 시장의 한 80% 정도의 선케어의 8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콜마가 글로벌로 치면 약 한 맥시멈 판매 세일즈로 하면 한 10% 정도의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선을 하는 그런 자세는 이렇습니다. 아까 스킨케어에서는 고농도의 약물을 집어넣는 게 키였다면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디펜스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굉장히 미리파해서 어디도 새지 않게 자외선을 디펜스를 해주고 그게 피부까지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무기파우더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유기 그러니까 우리가 자외선 비영역은 유기 흡수제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케미칼이에요. 예. 유기 흡수제인데 걔가 피부에 들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침투를 하지 막으려면 미립자를 시켜서 나노 사이즈화해서 커버를 잘 붙여줘서 어디도 새지 않게 촘촘하게 막을 형성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나노 사이즈가 되면 잘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효 성분이 오일 성분이라서 더 잘 들어갑니다. 피부에 들어가면 근데 얘는 케미칼이라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기술을 여기 설명을 하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나노화를 시키면 그거를 폴리머로 픽싱 시켜주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약물을 덜 쓰고 효과가 좋게 만드는 게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UV테크 이노베이션 연구 기술입니다. 그리고 무기들은 똑같습니다.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나노화되면 될수록 피부를 촘촘히 메꿔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들을 균일하게 나노 사이즈로 쪼개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쪼개놓으면 굉장히 차지가 있어서 잘 뭉칩니다. 이 뭉치는 걸 막아주는 폴리머라이징 기술. 그러니까 저희의 기술은 잘게 쪼개주고 그거를 잘 픽세이션 시켜서 피부에 릴리징 되는. 그래서 사용감을 보시면 외국 제품이나 경쟁사 제품 보기에 대비해서 굉장히 사용감은 좋은데 SPF 수치는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제품들을 구현을 해서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시장 점유율 80% 이상의 점유율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술이 하나밖에 없냐? 아니죠. 저희가 사실은 연구소에 연구 인력이 약 한 500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한 300명 정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석사 그중에 60% 이상 되고, 그리고 박사가 한 5% 이상 됩니다. 그런 연구 인력들이 가지고 쏟아내는 약 한 3,000개 정도의 그런 특허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객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미국 시장은 사실은 이제 스킨케어가 K뷰티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미국 시장이 글로벌 브랜드 중에 대형 브랜드들이 다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그랬어요. 대형 브랜드 몇 개가 시장 점유율 한 70%, 80% 했었습니다. 근데 변화가 코로나 이후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인디 브랜드가 약진을 했죠. 그러면서 시장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시장이 메이크업이 시장을 체인지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을 저희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메이크업의 스타트는 이겁니다. 컬러를 어떻게 할 거냐? 쉐이드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이제 미국 가셔야 되잖아요. 쉐이드를 어떻게 할 거냐? 한국 사람의 피부와 완전 다릅니다. 보세요. 흑인들 계시죠? 완전 발라놓으면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야 되냐면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CX 스튜디오라는 그 컬러만 연구하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고객분들이 오시면 CX 스튜디오를 통해서 브랜드의 정체를 듣고 브랜드 컨셉에 맞는 컬러를 제안해 줍니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미국으로 가실 겁니까? 그럼 대상이 어떤 분이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고객에 맞게 그런 컬러를 가지신, 쉐이드를 가지신 테스트하는 그 엔젤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고, 사실은 이러한 서비스는 글로벌의 디올이라든지 샤넬이라든지 이런 분들만 가지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이제 내곡동에 저희가 이제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분들이 이제 그 7월달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오시면 어느 분이나 이제 밖에서 보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의 업그레이드된 글로벌 수준의 컬러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ESG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화장품의 성분이 가장 중요하죠. 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효능을 나타내는 가장 근원적인 물질이니까 중요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ESG가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에는 어떤 게 유행을 하고 있냐면 사실은 생산지부터 트래킹하는 트레이서빌리티에 대한 그런 트렌드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지속 가능성. 저희도 이제 RSPO 인증도 받았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게 스마트팜입니다. 스마트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핵전쟁이 나면 저희는 지구가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핵전쟁이 나도 이제 지구가 망하지 않습니다. 왜? 스마트팜 때문에. 햇빛이 없어도 LED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키워냅니다. 굉장히 클린한 상태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집중적으로 고농도로 농축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팜이고, 그러니까 따라서 저희가 이슈되는 성분들이 나올 리가 없고, 그리고 재활용되는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에코 프렌들리한 그런 소재 연구가 가능합니다. 이제 그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좀 미래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ESG 경영의 한 축이 뭐냐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고 동물 보호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인체에 관한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체 실험을 직접 하지 못하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면 이제 장기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오가노이드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넥스트 바이오라는 그 자회사에서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용한 동물 대체 시험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피부 타겟이냐, 아니면 바디 타겟이냐, 아니면 우리가 아토피를 연출을 해놓고 아토피에 적합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효과가 있게 만들 것이냐,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그 전 단계에서
진행을 완료한 다음에 사업 임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사전에 진행되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는 게 저희 연구소고, 사실은 이제 여기 콜라스라고 이제 있습니다만, 콜라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수출하시려면 이 성적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콜라스는 글로벌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성적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발행을 해드릴 수 있는 그게 국제 공인 시험 기관으로서 지정이 받았습니다. 화장품 회사에서는 저희만 유일하게 받고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미래 얘기입니다. 사실은 요새 퍼스널라이제이션, 개인화가 굉장히 화두죠. 사실 돈이 안 되는 연구이기도 합니다. 돈이 안 되는데 사실 이걸 왜 하냐면 저희 그렇습니다. 아까 그 컬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메이크업 이걸 하려면 요즘에는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로 해서 자기 컬러에 맞는 화장품을 원해요. 그걸 매칭해 쓰잖아요. 근데 스스로 소비자가 합니다. 스킨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피부는 소중해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나만을 위한 화장품이 있어야 돼요. 근데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하나 팔아가지고 10원을 남겨요? 100원을 남겨요? 10,000원을 남겨요? 1,000,000원을 남겨요? 그래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화장품은 맞추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는 표준화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와 그리고 차별화를 적절히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뭘로 하냐면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조건을 매칭할 수 없어서 AI를 씁니다. 저희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AI를 통한 아티피셜, 그러니까 인공 영역과 디지털 영역과 진단 기기를 이용한 아날로그 영역을 결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변화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술적인 이슈나 비용적인 이슈로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미래에 좀 더 시장의 확장을 꿈꿀 수 있는 겁니다. 동결건조 기술은 액티브를 저희가 얼마나 안정화시키고 쉽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기술이고, 우리가 사실은 탈모 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장벽 케어라든지 퍼스널 케어에서도 기술들이 중요한 겁니다. 감성적인 영역에서의 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향료 연구소는 사실은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주양사도 있고,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향료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 향료 연구소가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 향이 변색한다든지, 또는 이제 향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변한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최근엔 굉장히 그런 향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콜마 연구소는 내곡동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그 8개 연구소에서 각각의 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메인 연구소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이 메인 기술이 파생이 돼서 다양한 고객들에게 우리의 기술을 서비스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희 한국콜마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콜마 기술연구소 한성일이었습니다.